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조우준의 양자역학 시리즈 시즌 1 첫 번째 영상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 이론의 말하자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힐버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세계관입니다. 힐베르트 공간을 굳이 엄청 자세하게까지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간단하게 핵심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운동량이나 에너지 같은 물리량이 있고 그 물리적 시스템을 나타내는 어떤 상태라는 것이 있겠죠. 행렬역학에서는 물리량을 정사각 행렬, 말하자면 n행 n열짜리 행렬입니다. n×n 매트릭스. 그리고 상태를 벡터로 나타내는데 행렬 쪽 수학에서 벡터라고 하면 쉽게 말해 한 줄짜리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역학에서는 물리량을 정사각 행렬 대신 연산자, 그리고 상태를 파동함수라는 함수로 나타내는데요. 사실 두 내용은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푼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분도 일종의 정사각 행렬이거든요. 연산자가 미분 연산자인데 그게 무한 정사각 행렬로 표현됩니다. 연산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함수에 곱하면 그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d라는 연산자를 함수 f에 곱했는데 토함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d라는 연산자는 d/dx 미분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분 연산자가 정사각 행렬로 표현 가능합니다. xn에서의 접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격 델타 x만큼 쪼개서 xn-1, xn+1 이렇게 수열처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간격 델타 x는 고등학교 수학책처럼 그냥 h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xn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n+1일 때의 함수값, xn-1일 때의 함수값의 차이를 2h로 나누면 되겠네요. 처음의 그림과 접선의 기울기, 말하자면 미분 계수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xn에서의 기울기인데 정작 식 자체에는 fxn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0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다면 fxn+1에는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fxn-1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줄짜리 행렬, 말하자면 벡터로 양자역학에서 물질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쟤네들 셋만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 위아래로 무한히 줄이 길어지겠고요. 어쨌든 행렬은 행렬이니까 괄호를 쳐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곱해져야 하는 정사각 행렬에는 어떻게 숫자를 채워야 할까요? 아까 이렇다고 했으니까 fxn에는 0이 곱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운데가 0이어야겠네요. fxn+1에는 1이 곱해져야 하고
fxn-1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fxn 플러스 1이 가운데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가 0이겠네요. 여기가 0이라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fxn-1이 가운데 친구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0이고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대각선이 0이고 그 양옆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이런 정사각 행렬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미분 연산자입니다. 실제로 행렬역학에서 정사각 행렬과 파동역학에서 연산자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행렬역학의 상태 벡터와 파동역학의 파동함수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이 정도로만, 미분도 사실 행렬이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양자역학은 복소수의 세상입니다. 허수가 없으면 전자 한 알갱이조차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두 상태 벡터를 정할 건데 캣 벡터라는 친구는 세로로 한 줄짜리 행렬입니다. 브라 벡터라는 친구는 가로로 한 줄짜리 행렬인데 문제는 각각 성분이 다 켤레 복소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브라 벡터와 캣 벡터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언뜻 보기에는 벡터 내적 모양인데 실수 세상에서 벡터 내적과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친구들이 다 켤레 복소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복소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힐베르트 공간에서 벡터 내적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것을 파동역학 스타일로 함수와 적분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공간에 대해서 f와 g라는 두 함수를 말하자면 앞에 있는 f라는 친구에게 켤레 복소수 형태를 만들어줘서 g와 곱해서 적분한 것,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소수 세상에서 내적을 행렬역학처럼 이렇게 행렬 스타일과 파동역학의 미적분 스타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복소수에서 복소수를 제곱하면 또 다른 복소수가 되지만 제가 복소 평면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복소수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이것은 켤레 복소수와 자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을 곱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복소수 세상에서 어떤 복소 함수를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실수나 다 나온다면 물리학자들이 좋다고 할까요? 막스 보른이 만든 해석이죠. 슈레딩거 파동역학에서 구한 파동함수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서 적분해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나온다. 그런데 수학에서 확률이라는 건 무조건 0 이상 1 이하, 다시 말해서 최대값이 1입니다.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동함수를 자기 자신과 내적해서 어떤 라지 n이라는 값이 확률의 최대값이다
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이 라지 n이 1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얼른 양변을 라지 n으로 나눠서 1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n분의 1씩 나눠준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원래의 파동함수에 루트 n분의 1을 곱한 것을 새로운 함수라고 정해버린다면, 이런 과정을 normalization, 규격화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수 세상에서도 두 벡터를 내적해서 곱했는데 0이라면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고 하잖아요. 복소수 세상인 힐베르트 공간에서도 두 함수를 내적했는데 0이라면 오토고날, 두 함수가 직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파동함수가 규격화도 되어 있고 서로 직교한다면 둘을 합쳐서 오소노멀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소노멀한 것을 멋있게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 두 행렬을 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되지만, 교환법칙이 예외적으로 성립하면서 마치 숫자로 치면 곱하기 1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주대각선에 있는 숫자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0인 행렬, 수학에 크로네커 델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i와 j가 서로 같다면 1이고 다르다면 0인 것. 그런데 딱 얘 아닌가요? 따라서 단위 행렬은 크로네커 델타를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결론이 나오겠네요. 이 오소노멀하다는 것을 크로네커 델타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fi와 fj 두 함수를 내적했는데 크로네커 델타가 나온다. 이런 두 함수가 오소노멀한 파동 함수이며 이 친구들이 양자역학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핸델 물리 조우준의 양자역학 시즌1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델 물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